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딱 40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독신주의자였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20대, 30대를 거치며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을 보다 보니 행복해 보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남편과 시댁, 그리고 육아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걸 감당하기엔 미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딸이 30을 훌쩍 넘기고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자 저희 엄마는 조바심이 났는지 점점 강도 높게 결혼에 대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것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뭐가 아쉬워서 결혼을 안 해? 인물이 빠져? 그렇다고 학벌이 빠져? 그러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얼른 결혼해. 엄마 친구들이 너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하니까 글쎄 너한테 무슨 문제 있냐고 묻더라. 나이 더 먹으면 엄마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다들 오해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시집 가. 지금은 몰라도 나이 더 먹으면 외롭다. 뭐라 해도 사람은 가정이 있어야 해. 엄마가 선자리 좀 알아볼까? 이런 잔소리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다 보니 저는 결혼하기 전에 피가 말라 먼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즈음엔 회사가 여러 복합적인 일로 시끌시끌 하던 때라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결국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잠을 못 자니 하루 종일 머릿속이 흐리멍텅해졌고 그로 인해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면서 주변 동료들도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제 스스로도 이렇게 계속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즈음엔 자기 병원을 좀 가봐. 요즘은 딱히 아프지 않아도 자기처럼 스트레스 받으면 예방 차원에서 병원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 여차하면 수면제라도 처방해 달라고 해. 괜히 방치하고 고생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회사 앞 병원이라도 다녀와봐.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는 그렇게 저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자 그래도 수면제는 내성이 생기면 좀 무서울 것 같아서 회사 근처에 있는 한의원을 찾아가게 되었죠.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곳에서 일하는 제 또래의 젊은 의사로 그곳 한의원에 온 지 얼마 안 된 신임 의사였어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요즘 잠을 못 자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 같은데. 오래됐어요? 네, 좀 됐어요.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거든요. 큰일이네요. 잠깐 손 좀 주세요. 남편은 그렇게 제 손목에 맥을 짚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좋은 차라며 자기 전에 따뜻하게 먹고 핸드폰이나 TV 같은 건 멀리하라고 일러줬어요. 그렇게 한 주, 두 주가 흘렀고 저는 별 차도가 없어 차라리 수면제를 처방해주는 병원으로 옮길까 하다가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한의원에 갔어요. 뭐가 문제인지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잠이 안 와요. 역시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제 같은 걸 좀 처방받고 싶은데 한의원에도 수면제 같은 약이 있나요? 아, 수면제요? 가급적이면 약은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 잠시만요. 이건 원래 환자분한테 드리지 않는 건데 현정 씨는 꼭 필요할 것 같으니 제가 특별히 드릴게요. 그렇게 남편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더니 저에게 건네줬어요. 저는 무슨 약 이름이라도 적어줬나 하고 건네받은 종이를 봤는데 그 종이엔 웬 모르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 핸드폰 번호요.
밤에 잠 안 올 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는 황당해서 한동안 남편 얼굴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병을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작업을 하는 거야 뭐야? 라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얼굴 가득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심은 절대 없으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요. 약보다는 대화가 마음을 안정시켜주니까 딱 3일만 저랑 자기 전에 통화해봐요. 3일이 지나도 소용없으면 그땐 진짜 수면제 처방해 줄게요. 근데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너무 호언장담하는 남편의 말에 얼떨결에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전화를 제 손으로 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시 회사에 들어와 오후 근무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하루 종일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 동동 떠다녔어요. 그래서인지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오후 근무는 다른 날보다 딴 생각을 하느라 그랬는지 회사 스트레스를 덜 받았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니 엄마는 딸이 수면장애가 있는 것도 모른 채 기다렸다는 듯 저를 붙잡고 선짜리라며 핸드폰에 어떤 남자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저는 엄마가 준 핸드폰으로 맞선 남의 사진을 확인했고 이런 말 참 미안하지만 딱 아저씨 같은 인상의 사진에 저는 저절로 눈살을 찌푸렸어요. 겉모습 말고 사람을 봐야지. 이래봬도 이 남자 7급 공무원이야. 3남매 중에 막내라. 너 그렇게 힘들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 이번 주에 약속 잡을까? 저는 서둘러 이번 주는 바쁘고 선약도 있어 힘들다고 다음 주에 보겠다고 말했어요. 물론 다음 주도 내키지 않았지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또 들들 볶일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에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다음 주로 약속을 미뤄놨는데 이건 또 무슨 핑계로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할지 벌써부터 골치가 아팠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이지 기절한 듯 푹 자고 싶다고 생각해 한의원에서 준 차를 마시고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준 전화번호가 외워졌는지 계속 번호가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래 딱 3일인데 전화해보지 뭐. 분명히 이것도 소용없으면 수면제 준다고 했잖아. 제 스스로와 타협을 했고 눈 딱 감고 핸드폰에 이미 외운 남편의 전화번호를 찍었어요. 여보세요? 현정씨예요? 네, 그냥 속는 셈 치고 3일만 믿어보려고요. 잘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아, 현정씨는 뭐 할 때 가장 행복해요? 행복이라.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어요. 저는 낯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어쩐지 이 전화가 3일 만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 비슷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참 오랜만에 웃고 떠들다 거짓말처럼 기분 좋게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또 밤에 통화할 생각에 전에 없던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회사에서도 전에 없던 제 모습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며 궁금해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통화는 벌써 마지막 3번째 밤이 되었고 저는 내심 아쉬웠지만 차마 앞으로 이렇게 통화하자고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선을 본다는 말을 꺼냈는데요. 현정씨는 그 선짜리 나가고 싶지 않은가 봐요. 네,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게 내키지 않아서요. 그럼 그날 선보지 말고 땡땡이 쳐요 나랑. 분명 그때였어요. 이런 표현 너무 유치한데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더니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찌나 쿵쾅쿵쾅 뛰던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 어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만나기 위해 맞선 자리를 거절하고 남편과 첫 데이트를 했어요. 사심은 절대 없다고 하더니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매일 밤 통화를 하는 연인 사이가 되었죠. 저희 집에서도 허우대 멀쩡하고 직업도 좋은 남편을 대환영했고 2년 연애 끝에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즉 제 시어머니는 저를 보기도 전부터 내 아들 한의사인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애한테 내가 내 아들을 주겠니? 난 이 결혼 절대 못 시켜! 라며 반대를 하셨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저를 싫어하는 시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이 절대 그럴 수는 없다며 무작정 연을 끊고 살겠다고 집을 나왔고 보름 만에 시어머니가 정말로 자기 아들이 자기와 연을 끊고 저와 결혼할까봐 내키지 않는 결혼을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하셨어요. 저희는 부부가 될 수 있었죠. 시작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만 됐었어요.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철저하게 외면하며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견딜만 했어요. 가까이는 살아도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잠시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저한테 그리고 저희 친정집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눈치를 보이면 그때부터는 저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거셔서 이러시더라고요. 너도 참 염치가 없다. 어디서 굴러먹던 꼬리 9개 달린 여우처럼 생긴 게 남의 귀한 아들 거저 얻었으면 그냥 엎어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 것이지 감히 내 아들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들어? 웃기지도 않아 정말. 니네 집도 똑같아. 거지 근성인지 뭔지. 하기사 그 피가 어디로 가겠어? 저는 살면서 처음 받는 막말과 하대에 점점 한계를 느꼈고 그 스트레스는 또 다시 불면증과 남편을 향한 짜증으로 폭발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마음 좀 풀어. 라고 대신 사과했고 이게 또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짜증스러운 날이 길어졌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희 친정집을 돈이 없다, 별 볼 일 없다 등 함부로 말씀하셨죠. 그건 정말 자식된 입장에서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제법 규모가 있고 장사가 잘 되는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는 직원들이 3교대로 돌아가며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시어머니는 가끔 가게를 나갈 뿐 장사에는 이미 손을 뗀 지 오래신데 그간 벌어놓은 돈이 제법 있어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있는 척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에 반해 저희 친정집은 아버지가 퇴임을 앞둔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신데 두 분 다 절약과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기셔서 새 옷을 사는 일은 거의 없으셨어요. 그러니 비싸고 화려한 명품만 좋아하시는 시어머니 눈엔 저희 부모님은 자신보다 훨씬 뭐가 없다고 생각하셨을 테고 결혼할 때도 제가 나이가 적지 않으니 일부러 집에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저희 집에 돈이 없어 그런 걸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든 잘난 당신 아들을 잡기 위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며 저희 집에 대해
이런저런 없는 말을 함부로 하시는데 사실 검소하신 것뿐 저희 친정집이 그렇게 없는 집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치하게 시어머니에게 저희 부모님 그 흔한 대출도 없고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도 많은 현금 부자예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중에 정말 못 봐주겠는 건 은근 당신이 가게 사장이라는 걸 말버릇처럼 하시는 거였는데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시어머니가 넘고 마셨어요. 어느 날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와서는 얘, 니네 엄마 집에서 노시지? 마침 우리 가게에 일손이 좀 부족해서 니네 엄마가 딱 생각이 나잖아. 그 나이에 어디 나가서 취직하기도 힘들고 나와서 돈이라도 버시라고 해라. 내가 특별히 월급 많이 드린다고 해. 엄니, 저희 엄마 일 안 하셔도 사는데 지장 없으세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모처럼 사돈 생각해서 덕을 좀 베풀까 하는데 뭐? 마음만 받아? 이러니 딸 자식 시집가면 남이라고 하는 거야. 넌 내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떻게 니네 집 신경을 안 쓰니? 나는 딱 봐도 알겠던데. 그러지 말고 다음 주부터 식당에 나오시라 그래. 원래는 내가 직접 가게 나가는 일이 없는데 그래도 명색의 사돈이니 내가 그날은 특별히 나가서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도 좀 해놓고 할 테니까. 저는 단번에 알았어요. 당신 가게에 저희 엄마를 채용해놓고 당신 아랫사람으로 부려먹고 대놓고 무시하려고 일부러 저한테 생고집을 부린다는 것을요. 저는 못돼 먹은 시어머니의 심보를 알기에 극구 저희 엄마 일 안 해도 괜찮다고 아빠가 엄마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제 선에서 거절했죠. 사실 저도 참 유치한데 시어머니의 아킬레스건이 남편 없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친정아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약이 바짝 오른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성의를 무시한다며 흐르지도 않는 눈물을 억지로 짜내며 통곡하셨고 하필 그 모습을 저한테 김치를 담가 가져온 엄마가 보시고 말았어요. 어머, 사부인 무슨 일 있으세요? 예, 집에 무슨 일 있니?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희 시어머니를 부축하셨죠. 그 순간에도 저희 시어머니는 엄마가 입고 온 옷과 가방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셨는데 저는 이 거지 같은 상황에 할 말을 잃어 일단은 시어머니를 돌려보내려고 애를 썼어요. 너 꼭 말씀드려라. 다음 주야. 저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시어머니는 그 길로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으시다며 택시를 잡아 타고 가셨어요. 저는 낮게 한숨을 쉬며 엄마가 가지고 온 김치를 받아들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엄마도 눈치가 백단이라 단번에 저에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셨어요. 말을 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야.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어. 혹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니? 아니. 엄만 네 얼굴만 봐도 알아. 너 계속 그렇게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네 시어머니한테 물어본다. 저는 엄마의 말에 화들짝 놀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설레발을 쳤고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그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했어요. 조금 전 어이없는 그 일까지도요. 어머, 네 시어머니 정말 웃긴다.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게 연세를 어디로 잡수셨는지. 근데 엄마 신경 쓰지 마. 김서방도 알아? 알아. 오늘 일은 내가 아직 말 안 해서 모르겠지만 김서방은 맨날 나한테 자기 엄마 대신 사과해. 요즘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네. 사위는 쓸만해서. 안 되겠다. 엄마가 한 번은 나서야겠어. 다음 주라고 했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엄마 출근한다고. 출근을 한다고? 왜? 말했잖아. 한 번은 나서야겠다고. 내 자식 건드리는 거 나도 못 참아.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넌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만 해. 저는 걱정이 됐지만 은근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든든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믿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 반응이 참 가관이었어요. 거봐라. 니네 엄마도 엄청 좋아하시지? 세상엔 돈 싫다는 사람은 없어. 게다가 너네 같은 없는 집은 더하지. 알겠다. 위치는 알고 계시지? 저는 좋아 죽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시어머니가 정말로 된통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차마 남편에게 이런 저의 속마음을 내보일 순 없었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나름으로 스트레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디데이인 엄마의 출근 날이 되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미리 시어머니 가게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일찍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엄마를 기다렸는데요. 혹여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직접적으로 부당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땐 정말 앞뒤 생각하지 않고 가게로 쳐들어갈 심상이었거든요. 그렇게 가게 쪽을 한참 보고 있었어요. 택시 한 대가 서더니 엄청 신경 쓰고 나온 듯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시어머니가 내리더라고요. 곧이어 그 뒤를 어떤 고급스러운 벤츠가 어머님 가게 앞에 섰어요. 어머, 벤츠면 다야? 어디 몰상식하게 남의 가게 입구에 차를 세워? 시어머니는 잔뜩 성인한 얼굴로 편의점에 앉아있는 저에게도 들릴 만큼 큰 소리를 내셨어요.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벤츠에서 내린 사람이 저희 엄마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일인지 저희 엄마도 온몸에, 아니 가지고 있는 작은 액세서리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셨는데 저 사람이 정말로 저희 엄마가 맞나? 딸인 저도 몰라보겠더라고요. 딸인 제가 이 정도인데 시어머니는 생각도 하지 못한 일에 놀라셔서 벌린 입을 제대로 다물지도 못하셨고 저는 이 상황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편의점을 나서니 곧 저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죄송해요. 가게 위치가 이래서 제 차를 세울 데가 없네요. 사돈이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런데 가게가 생각보다 작네요. 저는 도움이 필요하시다길래 또 엄청 큰 가게인 줄 알고 당연히 주차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뭐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차도 가지고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잠깐 여기에 세울게요. 아, 입구에서만 좀 떨어뜨려 놓으면 되죠? 네, 뭐 그래요. 비싼 차 누가 긁으면 안 되니까. 역시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또 비위가 좀 많이 약해서요. 안에 들어가서 위생 상태 좀 봐도 되죠? 제가 일할 수도 있는 곳인데 어떤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는 마치 가게를 점검하러 온 감사원처럼 가게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해서 가게 바로 앞쪽에 비켜 서서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이곳저곳 위생 상태를 확인하셨는데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라 솔직히 그날따라 더 청소나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머, 이 찌든 때 구석에 먼지도 많고. 사돈, 아무리 그래도 음식을 파는 가게인데 위생은 필수죠. 이러다 누가 여기 와서 음식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거 에어컨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러면 저 안에 곰팡이도 잔뜩 있을 텐데. 죄송한데 나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원래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데 요즘 너무 손님이 많고 또 직원이 없어서 오늘만 그래요. 에어컨은 저래봬도 내가 매년 사람 시켜서 다 청소해요. 동네 장사인데 막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요.
이런 조그만 동네에선 소문도 금방 퍼져요. 근데 여기서 일을 하려면 내가 음식 맛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잘 팔리는 걸로 하나 주세요. 아직은 여기 직원 아니니까 돈 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시종일관 눈살을 찌푸리며 가게 이곳저곳을 눈으로 훑었고 다른 때면 노발대발하실 시어머니는 그날은 이상하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경황이 없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 이거 국물이 왜 이래? 육수 맛이 하나도 안 나네. 그리고 이 김치는 딱 봐도 중국산 김치고. 사돈, 정말 이런 게 여기서 가장 잘 팔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게 팔려요? 저는 그때 분명히 봤어요. 시어머니가 단단히 약이 올라 죽겠다는 그 얼굴을요. 저는 참으려고 해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왔고 저희 엄마는 그날 마치 작정이나 한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돈, 저는 솔직히 사돈이 매사 말씀하시는 걸 보고 대단한 부자인 줄 알고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더 겸손해야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사돈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네요.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지금 걸치고 있는 거 하나 둘 사시는 거군요. 열심히 사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저는 남편이 밖에 나가 일을 한다고 하면 하도 난리를 쳐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일은 못할 것 같네요. 가게가 좀 크고 괜찮으면 가족끼리 돕는다고 얘기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그이가 이런 줄 알면 난리를 칠 거라서.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 맞다. 잠깐만요. 저희 엄마는 갑자기 가게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얼른 숨었죠. 차에서 에르메스 쇼핑백을 가지고 나왔고 그걸 시어머니에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저희 애 보면 좀 전해주세요. 좋아 보여서 하나 샀는데 명품이라고 하면 아주 칠색팔색을 해서 좀처럼 가지러 오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애가 워낙에 지 아빠 닮아서 욕심이 없어요. 이런 말 좀 제가 푼수 같긴 한데 저희 집 양반이 교육자 치고는 자산가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저 말고는 그렇게 돈 쓸 사람이 없답니다. 그럼 사돈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만. 저희 엄마는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를 우두커니 세워놓고 유유히 벤츠를 끌고 돌아가셨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다 지를 뻔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친정집으로 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원래 그렇게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돈으로 무시해야 가장 열받아. 니네 아빠가 뭐라고 하긴 했지만 앞으로 그 집에서 계속 살 자식 문제인데 돈이 대수야. 그리고 솔직히 안 써서 그렇지 우리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도 한번 크게 써봤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태 살면서 쓴 돈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얘는 너 키우면서 쓴 돈이 더 많아. 애 하나 키우려면 돈이며 정성이며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 그렇게 그냥 돈만 쓰는 건 쉽지. 그래서 이런 건 값어치가 없어. 난 그 비싼 차보다 네가 더 비싸다. 넌 엄마 아빠한테 가장 비싸고 소중한 명품 중에 명품이야. 엄마 아빠표 리미테이션. 저는 엄마의 말과 사랑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사람이 귀하지 돈이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가 맡겨놓은 에르메스 가방을 가지러 시어머니 댁에 찾아갔고 저는 또 한 번 통쾌함을 맛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새를 못 참고 저희 엄마가 맡겨둔 에르메스 가방을 꺼내 거울 앞에서 자신의 가방인 척 사진을 찍고 있다가 저한테 딱 걸렸고 그 순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얼굴이 빨개져서는 헛기침을 몇 번이고 하셨어요. 어머니,
그래, 넌 왜 연락도 없이? 아니, 제가 싫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 가방을 어머니한테 맡겼다고 해서요. 그래. 하자가 있을까봐 꺼내서 한번 봤어. 넌 그러고 왜 이 좋은 걸 싫다고 하니? 엄마가 사주시는데. 저는 그런데 돈 쓰는 거 싫어요. 지가 아무리 좋아도 가방이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럼 너 이거 안 쓸 거니? 아, 혹시 어머니 갖고 싶으세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이거 그냥 저희 엄마 쓰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갖고 싶으시면 제가 저희 엄마한테 다시 말해볼까요? 아니, 됐다. 나도 뭐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그냥 네가 안 쓰면 아까우니까 나라도 쓸까 했지. 그리고 난 원래 이 브랜드 안 좋아해. 아, 그러시구나. 하기사 어머니는 에뚜로 좋아하시죠. 보면 거기 물건이 많으시던데. 그날 이후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집 무시하던 말버릇을 단번에 고치셨어요. 그리고 가끔 도대체 니네 집에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으시는 날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정확히 알 수 없을 만큼이라며 대답해드려요. 뭐 진짜로 정확히는 모르기도 하고요. 그냥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만큼은 가지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나중에 저희 부모님처럼 많은 돈을 쫓기보다 저희가 행복할 수 있는 딱 그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는 저희 엄마 덕에 요즘은 마음고생 없이 잠도 잘 자며 전에 느끼지 못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늦은 나이에 만난 남편이지만 얼마 전 아이도 생겼고 앞으로 더 행복할 미래를 꿈꾸고 있답니다. 이젠 정말 가끔 특별한 날이면 시어머니를 뵙는데요. 한참 어린 저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이제라도 돈이 아닌 진짜 행복과 즐거움을 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희 고부도 지금보다는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